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고 지역의 핵심 사업에 대한 이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로부터 이슈 사업에 대한 견해와 올해 도정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두부터 바쁘게 지금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또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쁨을 주는 방송, 또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 금강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전북이 4년 동안 정성껏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올해는 그런 씨앗들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년에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의미 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2025년에는 아무래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 28일에 사실 아무도 믿기 어려웠던 일이었죠. 전주가 서울을 꺾고 49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2036년 하계올림픽의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치시고 또 우리 도의 저력을 대한민국에 과시한 그 한 해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북 정치권의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대도약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유례 없이 장관만 전북 출신 4분이 임명이 되고 또 전북 출신으로서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원래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입성한 박지원 최고위원, 또 최근에 입성한 이성윤 최고와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지금 전북의 위상이,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한껏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국회에서의 성과도 있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북 예산 1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 245개 정도, 약 17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하는 성과도 있었고요. 작년에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우리 도가 찰떡궁합을 해서 정말 28년 동안 우리 도의 수건과제였던 대광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한결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을 해서 전주가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전주, 또 익산, 군산 이 3개의 도시가 제대로 배후 도시로 자리 잡는 앞으로 새만금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기가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제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인사 말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씨앗이 이제 성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러면은 전북 변화의 모습을 네.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북이 올해는 전북의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이 전통적으로 농생명, 관광 이것에 치중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탄소 수소를 한 10여 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본격적인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이 사실 좀 더뎠습니다. 저는 민선 8기를 맞이해서 주로 새로운 산업,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또 피지컬 AI와 같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우리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저는 과거 3년 정도 저희가 이 새로운 산업들에 관해서 기울였던 노력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장 준공과 가동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또 청년들이 적어도 밖으로 떠나는 숫자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저희는 14개의 특구, 지구 지정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되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 특구 지정과 사업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새만금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새만금이 국민들께 또 도민들께 희망 고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것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OC에 관한 개발도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또 관광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북 경제가 꼭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 이재명 정부의 2년 차로 이제 이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국정의 핵심 과제 가운데 우리 그 전북 발전과 관련돼서 기폭제가 될 만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5급 3특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이 전북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급 3특이야말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극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권을 얘기하죠.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크게 전국을 5개의 크게 광역권으로 나누고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북, 강원을 특별자치도 그래서 3특이라 얘기하는데 3특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나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전북은 국토의 중심에 있고 아래 위 좌우로 전부 다른 시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연결성과 확장성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주변과의 연계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는 충청권과 협력을 하고 아래로는 광주 전남권과 협력을 하고 또 오른쪽으로는 대구 경북 또 경남과 충분히 협조를 하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만의 발전 전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하겠다. 이것이 저는 특히 호남에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급 3특 전략 중에 이번에 대통령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국정 과제에 유일하게 아리백산단으로 못 박힌 곳이 새만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리백산단 결국은 이곳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계시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도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력을
위로, 아래 위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의 중심에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이제 그 특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이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인 면을 봐주셨는데, 반대로 또 보자고 한다면은 이 그 광역권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또 이축될 수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꾀하고 있는 동안에 충청권은 지금 대전과 충남이 네. 통합을 하고요. 또 광주, 전남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광주, 전남에 같이 호남권으로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충청권으로 같이 편입을 해서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이미 전북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별도의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가 시도를 했고, 또 나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5극 3특이라는 그 3특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당분간은 적어도 가야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 도 내에서 발전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 내에 있는 그동안의 소규모 통합이죠. 전주안조 통합이라든가 새만금 지역의 통합 지자체 출범이라든가 이런 기초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확장성을 가지고 또 통합의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소통합을 좀 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가면서 전북의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도 내에서 통합 얘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네. 그거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 도내에서는 그동안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이 이제 막상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사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올해는 좀 어떻게 본격화해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 지지부진한 거 이제 털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이 지지부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과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을 해야만 되는데, 이 송전선로를 원래는 한수원이 발전 사업의 일부를 받는 대가로 선시공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협약을 해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뒷전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뭐 손 놓고 있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가 지금 위험기관으로 빠져 있어서, 재무 위험기관으로 빠져 있어서 이렇게 선투자할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좀 중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전과 한수원이 입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점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결국은 개통연계공사, 그것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2029년까지 전체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전력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 한수원이 아니라 한국전력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29년까지는 1.2기가와트의 전체를 운반할 수 있는 개통연계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되, 그 중에서 0.3기가와트, 그러니까 300메가에 관해서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간단한 선을 이용해서, 연결선을 이용해서 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년 먼저 선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해상풍력인데요. 그렇죠.
해상풍력은 저희가 지금 서남권, 군산 다 합쳐서 약 4기가 정도의 인허가를 다 받아놨는데, 해상풍력이 발전이 이루어져도 이 발전한 것을 이 육지로 끌어와서 최종적으로 송전망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해상풍력이 그 선이 지금 부안에 변산에 양육점이 있거든요. 그럼 변산까지는 옵니다. 해상에서.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변산에서 정읍까지 연결하는 약 40km 정도의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한 많은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제 부안의 일부 단체에서 또 경과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선행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안 주민들에게 어떤 그 인센티브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양육 지점을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네. 부안과 고창을 놓고, 그리고 만약에 양육 지점을 수용하는 군에 대해서는 거기서 매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의 대부분을 그 양육 지점 경과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안 주민들에게 해상풍력 단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바람연금을 상당 부분을 부안 군민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쪽에서는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를 네. 갖다가 만들어 달라, 뭐 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안군에서 그 부안군 앞에 있는 새만금 709를 아리백 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네.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축산부 또 농어촌공사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는 709를 산업단지로 하기보다는 좀 다른 곳을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매물 원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부안 입장에서는 부안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아리백산단을 꼭 지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풍력 발전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제 조력 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 이 시대에 재생에너지 그 발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가 우리 도내에서 발전되는 양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발표된 것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서 약 7기가 정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조력발전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용량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리백 산업단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발굴하고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농형 태양광, 새만금 지역에 있는 굉장히 넓은 그 영농단지를 활용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도 또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 태양광과 관련된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뭐 잠정적으로 최근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면 현재 7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약 20기가 정도로 좀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그런 발굴 노력을 앞으로 계속 지금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20기가와트 정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도의 어떤 그 발전 자금률은 100%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기가 아니라 뭐 7기가만 완공이 돼도 현재 지금 우리 이 전북에서 쓰고 있는 용량은 충분하죠. 네.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의 좀 단점은 이제 간헐성 문제가 있고 아침과 저녁에 이 전력이 고르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의 발전원이 충분히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기저전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전력 공급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송전선로는 또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올 초에 이제 초미에 관심이 드는 것이 과연 그 새만금에 이 알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될 것이냐. 네. 이것도 지금 뭐 또 전남하고 또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리백 관련한 그 관련 근거법이 지금 올 아마도 제 예상에는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 법에 근거해서 아리백 산업단지 공모가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곳이 공모를 할 텐데 당초에 산자부가 올해는 시범단지로 한 곳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한 곳이 어디로 갈 거냐. 네. 우리 새만금은 국정기획과제에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우리는 1번이라면 1번은 우리가 돼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삼성이 내년에 지정될 아리백 산업단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리는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 판단을 하면서 전남 해남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은 1호는 전남 해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도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 하는데 대안은 굳이 하나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1차 년도에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먼저 가능성이 높은 데를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늘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 하고 잘 되면 그 다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적어도 시범단지 1차 년도에 지정할 곳을 3개 이상 좀 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치권과 힘을 한번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알리백 단지, 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옮기자. 네. 이것이 지금 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계속 이슈가 되고 네. 아마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 와서는 뭐 정부 쪽에서 좀 진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반도체 산업단지의 이 새만금 이전 문제는 우리 지역 민으로서는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니냐, 절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그 이슈들이 대단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입지 정책에 관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재점검하는 분명히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과거에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도 당연히 송전선로 다 뒷받침해서 나라에서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을 막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송전선로가 뒷받침이 안 돼요. 그리고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그러면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한전이 정 안 되면 지중화로라도 다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산업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산지소,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의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번 당장 용인에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공장을 새만금으로 이전해오자 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공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고 이미 하는 건 모르더라도 진행되는 건 모르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새만금 쪽으로 오게 만드는 큰 촉진제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이루어졌던 인공태양 사업, 그리고 국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들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전남에 다 갔어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이 전남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이것을 반전시킬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전남이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다만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해상풍력단지를 만들 수 있는 소위 해역, 바다가 어느 정도냐? 우리 전북에 비해서 단순히 해역이 5배가 넓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해역은 군산부터 고창 앞바다까지의 해역인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또 미사일 저촉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부안 밑에 아래로만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전남은 그 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남은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굉장히 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새만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상태양광, 또 육상태양광,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 다음 2차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뺏겼지만 저희도 AI 데이터 센터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여러 회사들과 협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남이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관해서 대규모 투자를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피지컬 AI 실증센터가 전북으로 옴으로써 이거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피지컬 AI 이미 유치가 확정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저는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는 로봇에 주로 AI를 입력시켜서 장착시키는 것인데, 그런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분명히 이 피지컬 AI 실증센터와 같이 연계되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점을 기업들한테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새만금 국제공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참 1심 법원에서 뼈아픈 그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처분 소송도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고, 이제 2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심에서는 이걸 좀 그 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심 판결에서 패소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해서 분석이 좀 덜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환경 영향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국책사업 진행 과정, 공항 건설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류 충돌 위험이 실제 공항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항소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원고는 환경단체, 피고가 서울지방항공청이다 보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도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동안 밝히다 보니까 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1심 판결에서는 과정에서는 개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심 판결 이후에 국토부 또 우리 도가 피고 보조 참가를 하면서 저희도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국토부와 전북 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소송에 관한 작전 회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들을 지금 저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조만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군사랑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준설토 문제인데요. 이 준설토는 항상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문제고, 이게 군사랑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사 주민들한테는 정말 네.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준설토를 처리하는 것을 네. 꼭 제2투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지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준설토를 새만금 메리토로 활용하면 네. 여러 가지 효과를 오히려 군산 시민들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자꾸 쌓이는 퇴적물을 그거를 파내면서 수심도 확보하고 여기서 준설한 거를 새만금 매립토로 바로 펌프로 쏴가지고 매립토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준설토의 품질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 토지를 활용해서 거기를 메꾸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운송하고 처리하는데 그것이 과연 수지가 맞느냐. 네. 이제 이런 애로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준설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1 준설토가 투기장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제2 투기장을 이미 이제 설계를 하고 발주까지 다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 투기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준설하는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투기장을 만들지 않으면 또 준설을 해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요. 빨리 투기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하루라도 빨리 제2 투기장을 조기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가 특히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해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공기관 제2차 네. 이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지난 선거 때도 익산을 집단 이전이 될 경우에는 익산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익산으로 그러면 하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지난 4년 전에 이 제2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유치하겠다라고 익산 시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린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제가 그런 공약을 하게 된 경위는 뭐 단순히 제가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 또 익산이 차지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그다음에 새만금권의 통합 이후에 익산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익산이 앞으로 호남선과 전라선의 교통 중심지로 앞으로 더욱더 도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익산을 중심으로 한 또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지면
익산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익산 주변에 제2혁신도시가 오는 것이 훨씬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뭐 재선이 된다면 당연히 재선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공약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그럼 어떤 기관이 내려오고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이건 아직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올해 2월 말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하반기쯤에 어떤 기관이 전북으로 배치될지에 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결정이 나면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어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익산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동네 다른 지역에 네. 또 좀 반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냐? 이런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 익산에 제2혁신도시 유치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낸 것이 아니고 4년 전에도 이미 내서 제가 그 공약을 내고 나서 도지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은 좀 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익산에 이런 걸 몰아주고 다른 데는 그럼 소유되게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고, 또 익산은 익산대로 제2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발전을 시키고, 다른 지역은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여러 특례 규정을 활용해서 특구나 지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발전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익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익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통 중심 도시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전주 광역권 교통망 구축 사업이 이제 대광법 개정으로 해서 네. 이것이 지금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더욱더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이 전라선 직선화 논란이랄지, 또 광주, 김제, 전주 이런 철도 논란이랄지, 이런 도전이 만만치 않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좀 신속히 해야 되고, 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이것을 좀 빨리 진행을 시키면 이런 게 좀 논란들이 좀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익산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익산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신속히 건설을 해야 되고요. 저는 최근에 한병도 익산의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집권당 원내대표가 된 것이 전북으로서는 거의 20년 만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한 대표님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저희가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전라선 직선화 과정은 뭐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기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고요. 이제 소위 익산을 패스하는 여러 철도 노선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구상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거액이 들어가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나마 광역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우리 광역철도망을 만들자.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선들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철도 노선을 까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익산을 패스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만든다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는 측면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거세게 바람이 일고 있는 행정통합 얘기를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연초부터 이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이 뒤질세라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제 새만금 특별지자체 그리고 완주 전주 통합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지금 무산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전북이 낙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15일 날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에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즈음해서 우리 도가 잘못하면 낙오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통합의 대열에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을 좀 도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완주 군민들과 완주 군의 의회 의원님들께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정말 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주 완주 통합이 다시 재이슈화가 된 것이 24년 6월에 네. 주민들 6천여 명이 주민투표를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통합. 근데 우리 전북이 민주당의 심장 아닙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이 주로 통합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우리만 소이기주의에 빠져서 안 가본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전북과 전주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올림픽 유치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후보 도시로. 그러면 지금의 전주와 통합된 후에 통합된 전주시는 사이즈가 5배가 커지고 유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유치가 되면 전주 올림픽이기 때문에 전주가 갖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 효과를 완주에 계신 분들도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생일대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또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시범단지로 신청을 할 때 완주 2서단지를 지금 신청을 5만 평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완주 쪽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키울 것인지, 김제로 키울 것인지, 전주로 키울 것인지, 이것이 너무 사실 미래의 중요한 몇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주 완주가 통합을 해서 같이 이거를 키운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좋겠는가. 더 큰 사업으로 저는 확장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골말로, 시쳇말로 저희가 잘못해서 이 정부에, 전주 완주, 전북은 진짜 다 통합하는데 저기는 너무해 하면서 찍혀가지고 우리가 받아올 사업도 제대로 못 받고 해야 될 것도 더 축소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완주 군민들이나 반대대책위원회, 완주 군민들께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소통이 부족하다,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결단의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 행정통합을 하는 데는 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결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은 지금 특히 올해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군의원들을 뭐 공천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당원들에게 권한이 맡겨졌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설득해 나가면 정치 지도자가 먼저 결단하고 조금 얘기를 군의원들에게 설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 특별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문제도 관할권 분쟁 문제하고 특별자치단체 출범 문제를 좀 분리해서, 관할권 문제는 법적 분쟁 그 단계로 놔두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갖고 우리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출범까지도 늦춰진다면 결국은 새만금의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일 때, 전북이 조그마한 단체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합쳐러 나가는구나, 이제는 드디어 좀 하나가 돼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지역은 다 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많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좀 과감한 결단이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AI 산업 시대가 이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역들마다 아주 좀 몸부림을 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피지컬 AI 실증단지 유치로 해서 잘하면 피지컬 AI 생태계의 산업 벨트를 갖다가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그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5년간 1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면제되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미 결정된 거는 전북대학교,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연구단지를 만들고,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리벨리온은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직접 이 실증단지를 디자인하고 그 캠퍼스 안에 전용 랩을 만들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실증을 해나가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관한 실증센터를 만들고 좀 더 나가서 상용화 과정에서의 인증센터까지 만드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는 5년 내에 1조 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 전북의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AI 3대 강국을 부르짖었는데 피지컬 AI는 세계 1등을 목표로 하셨어요. 네. 그러면 피지컬 AI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전진기지가 어디냐? 전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년 동안의 1조짜리 사업이 중간에 저는 훨씬 더 확장이 되어서 앞으로 5조, 10조 이상의 사업 단위로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인력 양성부터 연구, 또 실증, 상용화, 또 대량 생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AI가 장착된 피지컬 AI의 마지막 모델은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와 제조업체에 뿌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건데, 네.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는 앞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뛰어넘어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변신하겠습니다. 라고 현대자동차가 선언을 했어요. 또 저희는 또 전주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피지컬 AI 실증센터 이 모델에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앞으로 대규모 그런 로봇 생산 단지를 이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도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민들에게 올해 도정에 대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올해 저는 그동안 정성껏 뿌린 씨앗들이 이제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이것의 열매를 제대로 거둬서 우리 도민들의 지갑과 일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유치 협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뽑고 인력을 채용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왔던 2차 전지 산업, 방산, 또 바이오,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계속 도전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도전 경성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올해는 이런 모든 도전의 처음과 끝을 모두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민유지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병오년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풍을 탈 것이냐 아니면 역풍으로 거스릴 것이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였습니다. 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